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비정상적 의사표시 정리를 했으니까요. 이번엔 어디를 할 거냐면 무효하고 취소를 하도록 하겠어요. 208페이지. 그러니까 중간에 의사표시 다음에 대리가 나오는데 대리는 기초 과정에서 하지 않아요. 대리는 지금 이제 다루면 아마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어요. 머리가 깨져서 공부에 흥미를 잃거나 그만두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대리는 다음 과정에 하고 이번 과정에서 이제 무효하고 취소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거기 보시면 208페이지 표가 하나 나오죠. 표 찾았어요? 그 표에다가 별표. 자, 표 하나를 통째로 외우지 않는 겁니다. 설명 듣고 하면 또 할 수 있어요. 자, 이건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다시 또 칠판 볼까요? 법률행위는 뜻이 뭐죠?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라고 그랬고, 그다음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 그랬죠. 그러려면 성립요건 3개, 효력요건 3가지를 갖춰줘야 돼요. 성립요건 3가지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다음 효력요건 첫 번째가 당사자가 능력 3가지 갖춰야 되죠. 능력 3가지가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갖춰야 되고, 그다음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사죠.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갖춰야 되고, 세 번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무효 사유도 많고 취소 사유도 꽤 있었어요. 자, 무효에 해당되는 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무효에 해당되는 거 뭐 있었죠? 비진입 표시 좀 전에 했으니까. 비진입 표시 원칙대로 유효하지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되고, 또 통정오해 표시겠죠. 통정오해 표시 무효. 또 착오는 여기죠. 착오는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효가 아니고. 무효 사유 뭐 있어요? 또 야매. 그게 뭐죠? 효력법 기반일 때. 면허 의뢰행위 금지기죠. 생각나죠? 그거 맞아요. 원시적 불능이 있고,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을 때 그건 무효. 또 확정할 수 없을 때. 법률행위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행기에 와서도 도대체 뭘 하고자 하는지 확정할 수 없다. 그럼 무효. 또 그렇죠. 첩계약 그건 뭐예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다음 노인사례, 불공정한 법률 이건 무효죠. 또 술에 떡이 된 거 그게 명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능력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무효. 또 권리 능력 없을 때 무효. 다 했네요. 다 했고 뭐 남았어요 이제? 이거 꽤 많단 말이에요. 뭐냐면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쓰지 마세요. 다 있으니까. 권리 능력 없을 때. 권리 능력의 뜻이 뭐죠? 살아 있어야 한다. 권리 능력 없는 경우로 사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산 사람인 것처럼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권리 능력 없는 거니까 이 법률행위 효력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술에 떡이 된 거 이거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라서 이 법률행위 효력은 뭐가 되죠? 무효. 그다음 법률행위 목적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확정할 수 없어요. 그럼 뭐가 되죠? 무효. 그다음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다. 원시적 불능일 때 이 법률행위는 유효 무효. 그다음 강행 복귀 중에서 무슨 복귀 위반일 때? 효력 복귀. 단속 복귀 위반일 때는 그냥 유효했었고, 효력 복귀 위반일 때 무효. 그다음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다음 불공정한 법률행위 효력은 뭐가 되죠? 무효. 그다음 비진입 표시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통정오해 표시, 통정무선, 통정오해 표시 뭐다? 무효. 이렇게 무효사료 이런 거 배웠고, 그 다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미성년자 생각나요? 미성년자.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무슨 능력이 모자라죠? 행위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그래서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라고 한다 그랬어요. 일단 제한 능력의 경우에 미성년자가 행위 능력이 모자라니까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이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착오, 내, 중, 착, 중, 무, 선 생각나죠? 그럼 착오에 의해서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럼 이 의사 표시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 다음 사기 강박, 사강 취선이죠. 그럼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의사 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 자, 그럼 이렇게 법률행위를 하면서 하자가 있어요. 그럼 하자는 크게 무효인 경우 아니면 취소인 경우예요. 자, 그런데 이 무효하고 취소가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법적으로 꽤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는 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칠판을 잘 따라오세요. 자, 갑이 건물 소유자고, 자, 채권자 A가 갑한테 돈 1,000만 원을 빌려준 겁니다. 그럼 좀 전에 했던 가장 매매 가지고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A가 갑의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갑이 자기 친구인 을과 매매한 것처럼 짜고, 가장 매매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무효예요? 취소할 수 있어요? 이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취소할 수 있다? 무효죠. 이게 가장 매매니까 갑의 의사 표시는 뭐죠? 통정의 표시니까 몇 조가 생각나야 돼요? 108조. 조문 어떻게 돼 있죠? 통정무선이죠. 통정무선.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은 효력이 뭐가 돼요? 무효. 자, 그러면 요 무효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야 되냐면, 무효는 이거예요. 하여튼 무효, 그러면 이게 꼭 생각이 나야 됩니다. 무효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무효예요. 다시,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무효예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예로, 자,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화살표를 잘 보세요.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럼 갑은 사기당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겁니다. 그럼 사기당했으니까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무효는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취소하면 꼭 생각나야 될 단어가 요겁니다. 취소는 일응 유효하다라는 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소는 일응 유효한 법률 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킨 게 취소예요. 자, 이걸 좀 풀어 가볼 테니까 잘 따라옵니다. 자, 이쪽에 와세요. 가장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자, 그러면 갑하고 우리 이때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여기가 매매 계약 체결시고요. 그다음 갑이라는 사람이 너랑 체결한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이때 무효를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 무효를 주장한 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아니면 처음부터 효력 상실한다? 처음부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갑이 사기당해서 을과 이때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 체결시입니다. 그럼 사기당했으니까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맺은 계약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이때 취소를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 취소를 주장한 때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아니면 처음부터 효력 상실한다? 처음부터요. 그러니까 무효의 경우에도 이때 무효를 주장해도 처음부터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고, 취소의 경우에도 뒤늦게 취소를 주장하기는 했지만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각각 무효를 주장하고 취소를 주장하면 다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는 점은 둘은 똑같아요. 대신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른 점일까요? 자, 무효는 얘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처음부터 이 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게 무효예요. 그러니까 무효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이게 무효예요. 자, 근데 취소의 경우에는 이때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갑이 이때 취소하겠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 체결한 시점부터 갑이 취소를 주장하기 전까지 이 계약은 효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응, 이게 일단 이 말입니다. 일단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이게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무효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바로 뭐다? 무효. 취소는 취소를 주장하기 전까지는 일단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취소는 일단 효력이 생겼다가 취소를 주장하게 되면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게 소급이에요. 뒤로 거꾸로 가는 걸 소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효력이 생겼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효력이 없어지는 게 이게 바로 취소예요.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맞춰보세요. 자, 이쪽에 옵니다. 자, 가장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제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등기 원인은 뭐로 되어 있죠? 등기 원인은 매매. 그다음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을.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기 원인은 뭐로 되어 있어요? 매매로 되어 있고, 을이 지금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왼쪽의 경우에 갑이 무효를 주장하기 전에 을이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갑이 무효를 주장하기 전에는 을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갑이 무효 주장하기 전에는 을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왜 없죠?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을은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갑이 무효를 주장하기 전에도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쪽에 봐봐요. 그럼 사기당했으니까 이건 뭐 할 수 있는 경우죠? 취소할 수 있는 경우죠. 그러면 갑이 취소를 주장하기 전에는 을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취득할 수 있죠? 일응 유효. 즉 취소하기 전까지는 매매 계약의 뭐함으로? 유효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하면 꼭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무효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 그다음 요 취소는 일단 유효하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 거슬러 가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효력이 없어지는 거니까 요 취소는 일응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일응 무한 법률행위를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 책에 다 있어요. 내 설명을 잘 듣고 책 정리를 나중에 따라 하면 돼요. 지금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가장매매 계약은 누가 체결했죠? 갑하고 을이 체결했죠? 그러면 갑 이 사람은 내가 너랑 체결한 계약은 무효다 이런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을 이 사람은 너랑 체결한 계약 무효야라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다음에 매매 계약은 누가 체결한 거예요? 갑하고 을이 체결했는데 갑에게 돈을 빌려준 A 이 사람은 야 너네들 사이의 계약은 무효다 이런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두 번째 내용 뭐냐면 무효 그러면 또 생각나야 돼요.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러면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다?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무효 누가 주장할 수 있다?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취소 가볼까요? 그럼 사기당했으니까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겠다 이런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갑에게 사기를 친 을은 이 계약을 취소하겠다 이런 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다?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취소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무효 주장자가 누구인지는 법조문을 만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무효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법조문 만들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왜냐하면 무효는 누구든지 다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취소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조문이 140조예요. 좀 이따 볼 겁니다. 취소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쪽에 올까요? 자, 매매계약 체결한 때로부터 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3년 전에 체결한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될까 안 될까요?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하고 3년의 세월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면 3년 전에 있었던 걸 끄집어내서 이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다음 매매계약 체결한 때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10년 전에 체결한 계약을 지금 와서 무효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무효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무효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이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흘러도 계속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효는 주장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요 취소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 만나서 이거 한번 설명했죠. 작년 기출문제 풀어봅시다 이러면서. 그래서 사기 사실을 알았어요. 사기 사실을 안 때로부터 몇 년 내에는 취소를 해줘야 돼요? 3년 내에는 취소를 해줘야 되고 매매계약 체결한 때로부터 몇 년 내에는 10년 내에는 취소를 주장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취소는 주장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 면에서 주장권자의 면에서 그다음 주장 기간의 제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무효하고 취소는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표를 봐봐요. 자, 208페이지에 표 보시면 먼저 무효부터 봐봅시다. 자, 무효의 의인 찾았어요? 무효의 의, 무효의 뜻 읽어봅시다. 시작.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무효이고, 그 다음에 무효 누가 주장할 수 있다?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 무효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취소 봅시다. 취소 뜻 읽어보겠어요. 시작. 일응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거. 일단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일응 유효. 그러니까 일단은 이겁니다. 일단은 유효하다가
그다음 취소하게 되면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게 취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취소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고, 그다음 취소는 단기 제척 기간이라고 해서 주장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가서 각각의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찾았어요? 맨 밑에 각각의 사유 찾았죠? 이거 암기. 자, 지금 훑어보세요. 자, 지금 빨리 훑어보고 바로 외워봅시다. 자, 했죠? 그럼 칠판 보세요. 저를 보시고 이게 무효인지 취소인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칠판 보시고 미성년자 취소.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법률행위 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무효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인사 무능력. 의인사 무능력 한참 걸리면 안 돼요. 의인사 무능력 네, 무효. 무효. 착오 취소. 그다음 강박 취소. 원시적 불능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비진의 표시 무효. 통정의 표시 반사회적 법률행위 사기 취소.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면 바로 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이때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다음 효력법규 위반. 효력법규 위반 뭐죠? 무효. 그러면 그 취소 사유만 잘 외우면 금방 정리할 수 있겠죠. 취소 사유 세 가지 있잖아요. 제한 능력, 착고, 사기 강박. 이거 빼고 나머지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다시. 자, 무효하면 뭐 생각나야 돼요? 자, 무효하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다.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무효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취소. 취소는 뜻이 뭐죠? 일응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그다음 이때 이 취소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고, 그다음 취소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몇 년 몇 년? 3년, 10년. 자, 다시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취소는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취소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초 과정에서 취소권자가 누군지 이걸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한 장 넘겨볼까요? 자, 한 장 넘겨서 오른쪽 211페이지 찾았어요? 자, 거기 양가로 2번 취소권자에서 140조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찾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자, 제 질문을 잘 듣고 정답을 고르세요. 140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골라보세요. 140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만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만. 그러니까 아까 무효는 주장권자가 누군지 법 규정을 만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취소는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취소권자가 누군지 법 규정 만들 필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40조에 규정된 사람만 취소할 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취소를 못한다는 뜻이니까 이거 이해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사례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또 뭘 좀 외우려면 내 머리로 잘 이해가 돼야 외울 수 있는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갑이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는 만 몇 세 미만자죠? 19세 미만자. 19세 미만자. 이거 18세니까 미성년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른제. 여기 부모. 미성년자 갑이 값 나가는 물건 컴퓨터 하나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시가로 100만 원짜리 가지고 있고요. 자, 얘는 미성년자니까 얘는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뭘 또 없어요. 멀쩡한 애를 죽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권리 능력은 살아 있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미성년자 살아 있죠.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리 능력이 있는 거고. 얘 의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술이 떡이 된 상태 아니면 의사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무슨 능력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행위 능력. 행위 능력이 모자라다. 이게 제한 능력의 능력은 행위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 능력이 모자라는 애입니다. 그러면 행위 능력이라는 게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얘는 행위 능력이 모자라니까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의 무엇을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두자, 동의. 동의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부모의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 체결했다 그랬으니까 갑은 컴퓨터를 병이라는 사람한테 인도를 해줬고 병은 매매 대금 쪽으로 100만 원을 준 겁니다. 요 매매 대금 중에서 두 가지만 일단 해봅시다. 매매 대금 100만 원 받아서 이 중에 50만 원은 갑이 유흥비의 탕진에 써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그 50만 원은 그럼 지갑에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자, 요걸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겁니다. 그럼 이 매매 계약은 무효예요? 아니면 취소할 수 있어요? 무효이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취소는 아까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랬고 140조에 보니까 누가 취소권자로 규정돼 있어요? 자, 동그라미에서 외웁시다. 제, 차, 사, 강, 대, 승이에요. 제, 차, 사, 강, 대, 승. 자, 제는 뭐예요? 제한 능력자. 그 다음 착, 차고. 그 다음 사, 사기, 강,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대는 뭐예요? 대리인. 그 다음 승, 승계인.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잘 골라보세요. 자, 그러면 갑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갑 되죠. 갑은 어디에 해당돼요? 갑은 제한 능력자에 해당되니까 갑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을은 돼야 안 돼요? 을 되죠. 부모는 되죠. 부모는 어디에 해당돼요? 부모는 대리인 중에서 임의 대리인이다, 법정 대리인이다. 법정 대리인이니까 을 취소할 수 있고, 그다음 병, 이 사람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병은 제 아니죠. 차고도 아니죠.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사람도 아니죠. 그다음 병은 갑의 대리인도 아니고 병은 승계인도 아니니까 병은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취소할 수 있다? 갑과 을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상대방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럼 갑은 누구랑 계약을 체결했어요? 병과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갑 또는 을은 누구에게 취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병.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 얘가 이 컴퓨터를 정이라는 사람에게 되팔았어요. 되팔아서 정이라는 사람에게 컴퓨터를 인도를 해준 겁니다. 갑은 누구랑 계약을 체결했고 병과 계약을 체결했고 병은 정과 전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컴퓨터가 누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정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갑 또는 을은 취소를 병한테 해야 돼요? 정한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취소는 병한테 해야 된다, 정한테 해야 된다? 뭘 따져봐요. 자, 병이라는 애가 컴퓨터를 되팔았어요. 컴퓨터를 되팔아서 정이라는 사람에게 되팔았고 컴퓨터 현재 여기 와 있어요. 자, 그럼 취소를 병한테 해야 돼요, 정한테 해야 돼요? 병. 자, 이때 취소해서 말하는 상대방은 당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인 거예요. 그게 142조예요. 142조. 자, 바로 밑에 조문 있죠? 찾았어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42조. 그 조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한 자만 골라보세요. 그 조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한 자만 골라보세요. 그죠? 그 동그라미 하시고. 근데 어느 그에다 동그라미 해야 돼요? 그 상대방의 그를 동그라미 해야 되죠. 그 상대방의 그를 동그라미 하고 그 취소 아니고 그 상대방의 그를 동그라미 하고 거기다 이걸 써봐요. 무슨 상대방을 말한다? 직접 상대방을 말한다. 직접 상대방. 자, 그러면 쭉 정리를 하면 이게 취소해서 말하는 상대방은 당해 해당 이 말입니다. 당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무슨 상대방?
직접 상대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목적물을 정한테 되팔았다고 하더라도 취소의 상대방은 반드시 누구다? 병이란 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취소의 효과. 취소하면 법률행위 효력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기 또 칠판 좀 보세요. 자, 그럼 갑하고 병이 요때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계약 체결 시. 갑 또는 을이 요때 취소를 한 거예요. 아까 취소의 뜻이 뭐였죠? 이릉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거. 그러니까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계약의 효력이 생기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하면 법률행위 효력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소하면 법률행위 효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이 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다시 취소하기 전까지는 이릉 뭐하다가 유효하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취소하면 법률행위 효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니까 이 매매 계약에 기초해서 아무것도 이행한 게 없다. 그러면 이행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 매매 계약에 기해서 서로서로 이행한 게 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걸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필요 없어요? 돌려줘야 돼요. 그럼 갑은 뭘 받았죠? 돈 매매 대금 받았으니까 갑은 매매 대금을 병한테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필요 없어요? 돌려줘야 돼요. 그 돌려주는 반환 이름은 뭐라 그러죠? 반환 이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무슨 반환이라고 한다?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래요. 병은 뭐 받았어요? 병은 컴퓨터 받았으니까 컴퓨터를 다시 갑에게 돌려줘야 돼요? 돌려줄 필요 없어요?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는 반환 이름 뭐라고 한다?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래요. 다만 이때 요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게 141조 단서예요. 제한능력자가 가액 반환할 때는 141조 단서에서 특칙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자, 밑에 내려가시면 취소의 효과에서 141조 있는데 이건 본문과 단서로 되어 있어요. 다만 앞에 있는 게 본문, 다만 뒤에 있는 게 단서예요.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찾았죠? 읽어봅니다. 시작. 자, 언제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게 요 말입니다.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단서는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단서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제한능력자는 무슨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돼요?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누구는? 제한능력자는 무슨 한도? 현존 이익 한도. 그러니까 이익이 남아있는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누가 현존 이익 한도인 거예요? 제한능력자예요. 그러니까 요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얘는 뭐 현존 이익 한도가 아니에요. 상대방은 그냥 요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그대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는 무슨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받은 돈이 얼마예요? 100만 원인데 그중에 50만 원은 유흥비에 탕진에 써버리 없죠. 이건 현존 이익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다음 지금 50만 원 지갑에 가지고 있는 건 현존 이익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값은 얼마만 반환하면 된다는 거예요? 50만 원만 반환하면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될 건 누구만 현존 이익 한도인 거예요? 제한능력자만 현존 이익 한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각각 반환을 시켜보면 제한능력자는 50만 원만 반환하면 되고 병이라는 사람은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다 되돌려 줘야 되죠. 그럼 각각 반환을 시켜보면 결국 누가 손해봐요? 병이 손해보죠. 근데 병이 손해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법은 이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얘네들은 애초부터 행위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이다 보니까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이 계약을 물러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취소할 수 있도록 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되찾아가지고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하고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비교해서 누구를 더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제한능력자를 더 보호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보호해주다 보면 다른 쪽이 손해보는 건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은 누구를 더 보호하는 데 중점이 있다는 거예요? 제한능력자를 더 보호하는 데 중점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그 100만 원의 매매대금을 받아서 100만 원을 다 유흥비에 다 탕진해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미성년자 갑은 돌려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값은 돌려받고 값은 하나도 돌려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 주세요. 알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